독도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8년 전이었어요. 저는 레이더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죠. 구름 때문이라고, 장비 한계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지 않았어요. 이틀 뒤 일본 선박이 그곳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무너졌어요. 제 손으로 독도를 놓친 거였으니까요. 그날부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독도를 놓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누리호가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침내 우주로 나아간 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환호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걸요. 석 달 뒤 그 순간이 왔습니다. 독도 북동쪽 8km 해역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어요. 세 개의 선박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AIS는 꺼져 있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누군가 우리 위성을 교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독도가 다시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포기할 것인가, 끝까지 싸울 것인가.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위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과거의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싸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주에서 독도를 되찾은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하는 강지우입니다. 32살이에요. 국방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AI 융합정보센터 소속이죠. 누리호 성공 이후 만들어진 곳입니다. 제 일은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특히 독도 주변 해역을 집중적으로 봐요. 오늘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모니터 5대가 저를 반겼죠. 적에도 실시간 감시체계, 우리는 이걸 에리오-넷이라고 불러요. 누리호가 쏘아 올린 초소형 SAR 위성들이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독도를 지키는 눈이죠. 오전 9시 13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독도 북동쪽 8km 해역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어요. 열 신호였습니다. 섭씨 60도에서 70도 사이를 오가는 패턴이었죠. 바다에서 나올 수 없는 온도예요. 저는 즉시 AIS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죠. 그런데 그 해역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열은 있는데 배는 없다니요. 저는 SAR 영상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합성 개구레이더 영상이에요. 날씨에 상관없이 지상을 볼 수 있는 기술이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독도 주변 파도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3개의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죠.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후배 현우를 불렀어요. 김현우는 29살 AI 엔지니어입니다. 현우야, 이거 봐. 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현우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형, 이거 항적 패턴이 일본 해상자위대랑 비슷한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7% 일치해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돌렸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의 기록이었어요.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독도 북동쪽 정확히 8km 지점.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궤적으로 움직이는 3개의 열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AIS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독도 근처에서 이상한 신호를 봤어요. 하지만 놓쳤습니다. 구름 때문이라고, 장비 한계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 일로 저는 현장 엔지니어에서 분석관으로 완전히 전직했어요. 다시는 독도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윤혜진 국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부 우주전략센터 국장이에요. 45살 냉철하고 예리한 분이죠. 지우 씨, 뭔가 잡혔나요? 네, 국장님. 독도 북동쪽에서 비정상 항적을 포착했습니다. 일본 측으로 추정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실한가요? 87%입니다. 국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올려주세요.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형,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누군가 독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그걸 봤어요. 누리호가 만든 눈으로요.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윤혜진 국장님과 해군 독도 방어전대 이현석 사령관이 앉아 계셨어요. 이현석 사령관은 51살입니다. 20년 넘게 동해를 지켜온 분이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독도 북동쪽 8km 해역에서 포착된 열 신호입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세 개의 이동체가 매일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나타납니다. AIS 신호는 없어요. 항적 패턴 분석 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 87% 일치합니다. 이현석 사령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사님, 이 신호가 정확한 겁니까? 네, 사령관님. SAR 위성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실제 여론이고 실제 움직임입니다. 윤혜진 국장님이 팔짱을 끼셨어요. 일본 측에 확인했나요? 아직입니다. 국장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확인해 봅시다. 조용히요. 그날 오후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의 비공식 질의가 들어갔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귀국 선박 활동이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어요. 답변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간결했죠. 해당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활동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받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여론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일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사흘째 되는 날 위성 신호에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떨림이었어요. 화면이 흔들리고 데이터가 끊겼다 다시 연결됐죠. 저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우를 불러서 점검했어요. 형, 이거 시스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거 외부 간섭 신호예요. 누가 우리 위성을 교란하고 있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교란이요? 네. 현우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강한 전파 간섭이 감지됩니다. 위성의 자세 제어가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즉시 국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국장님은 침착하게 물으셨어요. 복구 가능한가요? 알고리즘을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현우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교란 신호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 교란은 단순한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위성의 독도 관측 기능을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누리호 성공으로 열린 시대를 누군가 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8년 전엔 제가 부족해서 독도를 놓쳤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기술이 있고 데이터가 있고 확신이 있어요. 저는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야, 복구 알고리즘 준비해. 네, 형. 현우가 대답했어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 일본 도쿄. 방위성 정보본부 지하 3층. 아즈마 레는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9살 방위성에서 15년을 일한 분석관이에요. 동료들은 그를 과학의 진지한 남자라고 불렀죠. 레는 한국의 누리호 발사 이후 독도 주변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독도 북동쪽 8km 해역에서 자국 선박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AIS는 꺼져 있었죠. 렌은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상세하고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한국이 이 움직임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도 포함했죠. 그는 보고서를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틀 뒤 상사가 렌을 불렀습니다. 오마타 슈에이 차장이었어요. 58살, 방위성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죠. 차장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오마타 차장은 렌의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졌어요. 아즈마 씨. 오마타 차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렌은 당황했어요. 차장님,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우리 선박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오마타 차장이 손을 들어 렌의 말을 막았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걸 가져오시오. 오마타 차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는 삭제하시오. 내부 기록에도 남기지 마시오. 렌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차장님, 아즈마 씨. 오마타 차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독도 관련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차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 사카이 마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렌 씨, 괜찮으세요? 34살 같은 팀에서 일하는 요원이었습니다. 렌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그날 밤 렌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한국의 위성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리호가 만든 적에도 감시망은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교했어요. 렌은 결심했습니다. 조직이 진실을 묻는다면 자신은 진실 편에 서겠다고요.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분석 메모 일부를 암호화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쪽으로 흘렸어요. 직접적이지 않게 하지만 알아볼 수 있게요. 그는 화면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다면 부디 독도를 지켜라. 그리고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렌은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사라져선 안 되니까요. 저는 이틀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위성 교란 신호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독도 주변 영상이 흐릿해졌습니다. 데이터가 끊겼다 이어졌다를 반복했죠. 현우와 저는 밤새 알고리즘을 조정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이상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제목은 SAR 간섭 패턴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어요. 암호화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해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문서에는 상세한 전파 간섭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메모가 있었어요. 이 패턴은 특정 국가의 전자전 장비와 일치합니다. 진실을 지키십시오.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가 이걸 보낸 걸까요? 저는 즉시 국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국장님은 문서를 검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지우 씨, 이 데이터 신뢰할 수 있습니까? 패턴이 우리가 분석한 것과 일치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이 데이터를 활용하세요. 독도를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곧바로 현우와 함께 작업에 들어갔어요. 익명의 데이터는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교란 신호의 주파수 패턴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역으로 필터링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이틀 뒤 알고리즘이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이걸 오비우스 시그마라고 이름 붙였어요. 교란 신호를 오히려 활용해서 원본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긴장하며 시스템에 적용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독도 주변 영상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흐릿했던 여론들이 또렷해졌습니다. 세 개의 선박이 명확하게 보였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현우가 소리쳤어요. 형, 됐어요. 성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8년 전 놓쳤던 그 신호가 지금 제 눈앞에 있었어요. 저는 즉시 데이터를 전략통제센터로 전송했습니다. 이현석 사령관과 윤혜진 국장님이 동시에 화면을 보셨어요. 사령관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게 정말입니까? 네, 사령관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독도 북동쪽 8km 해역에 세 척의 선박이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으로 추정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대응할 차례예요.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았어요. 이현석 사령관은 즉시 독도 방어 전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도함과 호위함 두 척이 출동했어요. 목표는 독도 북동쪽 8km 해역. 위성이 포착한 바로 그 지점이었죠. 저는 전략통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함정의 위치와 위성 데이터가 동시에 표시됐어요. 독도함이 목표 해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됐어요. 오후 2시 45분. 독도함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함장의 보고가 들어왔어요. 전략통제센터, 여기는 독도함. 목표 해역 도착. 육안으로 선박 3척 확인. 일장기 개항 중. 사령관님이 물으셨습니다. 거리는 8km 정확히 북동쪽입니다. 저는 위성 데이터와 함정 보고를 대조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위성이 본 것과 현장이 본 것이 똑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독도함은 일본 선박에 접근했습니다. 경고 방송이 나갔죠. 이곳은 대한민국 영해입니다. 즉시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선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님이 명령하셨어요. 추적하되 안전거리 유지. 모든 과정 기록. 네, 사령관님. 함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정은 일본 선박을 따라갔어요. 그들은 결국 공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외교부를 통해 공식 항의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증거가 있었어요. 위성 영상, 열신호 데이터, 현장 촬영 사진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죠. 일본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일본 외무성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해당 선박의 활동을 확인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사과는 없었지만 인정한 셈이었죠. 저는 사무실에 앉아 독도 위성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은 이제 완벽하게 선명했어요. 교란 신호도 사라졌습니다. 독도가 또렷하게 보였죠. 동도와 서도, 그 주변의 푸른 바다까지요. 현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형, 우리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냈다. 8년 만에요. 저는 책상 옆 액자를 봤습니다. 8년 전 찍은 독도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놓쳤지만 이번엔 지켰습니다. 국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지우 씨, 수고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독도는 우주에서도 지켜지고 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누리호가 쏘아 올린 위성이 돌고 있었습니다. 독도를 지키며요. 일본 도쿄. 아즈마 렌은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컴퓨터 접속 권한이 정지됐어요. 오마타 차장이 조사를 지시했던 겁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심이었죠. 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독도에서 일본 선박을 포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사카이 마유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렌 씨, 정말 당신이 한 겁니까?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유 씨, 진실은 묻혀선 안 돼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결국 우리만 손해예요. 마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렌이 옳다는 걸요. 하지만 조직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오후 3시 렌은 오마타 차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차장은 냉담한 표정으로 렌을 바라봤어요. 아즈마 씨, 당신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렌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전했을 뿐입니다. 오마타 차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진실? 당신이 조직을 배신했어. 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조직이 진실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그저 분석관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차장은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당장 서명하시오. 렌은 펜을 들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서명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일을 후회하실 겁니다. 진실을 묻는 조직은 결국 무너지니까요. 렌은 차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벼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위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이 독도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렌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익명 계정으로 한국 쪽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도를 부디 잘 지키십시오. 메시지를 보내고 렌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었지만 양심은 지켰어요.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요. 며칠 뒤 렌은 한 대학 연구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성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렌은 전화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리고 이번엔 진실을 막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곳에서 일하게 되는 거구나. 렌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흐렸지만 그의 마음은 맑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적에도 감시 체계는 더욱 정교해졌어요. 누리호는 5차례 발사에 성공했고 독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은 18기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독도는 10분마다 한 번씩 관측됐어요.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독도 해역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었어요. 단순히 선박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해류, 수온, 어군 이동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이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윤혜진 국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국장님 사무실에는 낯선 분이 한 명 계셨습니다. 조나단 브룩스, 미국 민간 우주기업의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한국의 SAR 위성 개발에 협력했던 분이죠. 지우 박사님 반갑습니다. 조나단이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의 알고리즘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조나단 씨가 제안이 있다고 하네요. 조나단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차세대 SAR 위성을 개발 중입니다. 해상도가 지금보다 3배 높아질 거예요.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독도 주변을 미터 단위로 볼 수 있겠어요. 흥미롭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우리에게 단순한 기술 테스트 장소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조나단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기술로 영토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힘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우주감시 능력은 점점 주목받았어요.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였죠. 독도를 지킨 기술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독도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 속 독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동도의 등대가 반짝이고 서도의 절벽이 선명했죠. 저는 8년 전 그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언젠가 우주에서 독도를 지키게 될 줄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독도야, 이제 너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됐어. 현우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형, 아직도 이래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이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현우가 화면을 봤어요. 정말 선명하네요. 네, 이제 독도는 항상 우리 눈앞에 있어. 우리는 함께 독도를 봤습니다. 우주에서 본 독도는 작지만 또렷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독도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로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독도 우주감시 시스템 1년 성과 보고였습니다. 의원들과 언론이 가득한 자리였죠. 긴장됐지만 자신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독도 주변 해역에서 총 117건의 비정상 항적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모두 실시간으로 대응했고 외교적 해결로 이어졌습니다. 독도는 이제 우주에서 24시간 지켜지고 있어요. 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이 시스템이 정말 독도를 완벽히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최선이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강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죠. 저는 난간에 기대어 강을 봤습니다. 수천 년을 흘러온 강이에요. 한국의 역사처럼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이었죠.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제가 받았습니다. 강지우 박사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연락드리는 아즈마 렌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즈마 렌, 1년 전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보내준 그 사람이었어요. 렌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박사님, 독도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이 이긴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렌 씨 덕분입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지금은 어디서 일하세요? 대학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이제 자유롭게 진실을 연구할 수 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다행이네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한강을 봤습니다. 저 위 하늘 어딘가에서 위성이 돌고 있었어요. 독도를 지키면서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 보여준 것은 명확하다고요. 힘이 아니라 기술로, 위협이 아니라 진실로, 무기가 아니라 지혜로 영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프로젝트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독도뿐 아니라 전체동의 감시 시스템 확장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치며 미소 지었어요. 할 일이 많네요.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형, 오늘 발표 잘 봤어요. 수고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저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다음 프로젝트 준비됐어? 언제든지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독도가 떠올랐어요. 여전히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8년 전을 떠올렸어요. 독도를 놓쳤던 그날, 자책했던 그날을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독도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누리호가 쏘아 올린 위성들이 돌고 있어요. 독도를 지키면서요. 10분마다 한 번씩 쉬지 않고 말이죠. 8년 전 독도를 놓쳤던 그날, 저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실수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밀리면 기술로 이겼고 위협받으면 지혜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에서 우리 땅을 지킬 수 있게 됐죠. 독도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켜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일본의 아즈마 렌처럼 국경을 넘어 진실을 지키려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요. 진실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독도를 봅니다. 화면 속 독도는 여전히 선명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섬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지를요. 여러분은 언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